안녕하세요. hin수영골의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한 구단이 약 5천억 원의 손실, 그 이상의 초토화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토트넘이 이제 남은 5경기에서 강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케인도 베일도 할 수 없었던 10년 헌신에 손흥민을 넘지 못했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나오게 됐는데, 토트넘 21세기 최고의 영예 선수에 드디어 손흥민이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위가 케인, 3위가 베일, 4위가 모드리치, 그리고 5위가 요리스, 6위가 로메로입니다. 로메로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후반기에 수비가 강력해질 수 있도록 만든 게 또 로메로의 역할이기도 했으니까, 로메로 또 지금의 캡틴이긴 하니까 인정해 줍시다.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간 토트넘의 헌신에 수많은 추억과 선물을 안긴 손흥민. 지난해 8월 한국에서 성대한 고별전을 끝으로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 LA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다시 한번 초대를 받으면서 토트넘 홈구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토트넘은 벽화로 은혜에 보답했고 팬들은 레전드라고 칭했다. 손흥민만큼 어쩌면 손흥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케인, 베일, 모드리치였지만 토트넘 구단을 향한 헌신도는 손흥민에 미치지 못했다. 케인은 토트넘이 우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떠났고, 어디로요? 미넨으로. 손흥민은 끝까지 남았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40여 년 만에 토트넘의 우승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레전드가 된 거죠. 이 사진처럼. 이 사진은 영원히 길이 남을 레전드 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크게 해서 벽화를 만들었던 거죠. 이런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인데, 토트넘을 응원하면서 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토트넘을 버리겠습니까? 토트넘의 찐팬이라기보다는 토트넘을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 자, 이제 토트넘이 34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5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울버햄튼전부터 이제 5경기가 남았는데, 보면 울버햄튼 이제 강등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스톤빌라, 지금 랭킹 4위권에 있는 아스톤빌라와 붙게 되고요. 하지만 아스톤빌라가 유로파리그 지금 4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상황 살짝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 사실은 강등권의 경쟁 팀이었는데 맨유를 잡고 울버햄튼을 잡으면서 강등에 사실상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 리즈 유나이티드와 붙게 되고요. 그리고 첼시와 붙게 되고 마지막이 에버턴전입니다. 이 에버턴전이 변수일 수 있는데, 에버턴이 현재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도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강등을 벗어나기 위한 팀과 그리고 유럽 대항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의 맞대결이 38라운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진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정말 결승전 같은 매치가 될 수가 있죠. 유로파 리그 우승의 경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토트넘의 순위를 보면 18위, 실제로 강등입니다. 강등. 그리고 번리하고 울버햄튼은 이미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토트넘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은 17위 웨스트햄과 승점 차이가 지금 2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패배하고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 승점이 이제 1점 차로 토트넘이 17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웨스트햄이 만약에 비긴다, 그렇다고 해도 토트넘이 이기기만 한다면 순위가 17위로 역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순위 역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디 애슬레틱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요,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강등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이 말의 뜻은 웨스트햄보다 더 강등이 유력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건 단소입니다. 단소가 이 브라이튼전 32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단소의 사진을 메인으로 띄웠습니다. 자, 보면 단소가 지난 브라이튼 경기에서 패배한 토트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지금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그냥 걷어내도 됐던 건데 굳이 페널티 박스에서 이걸 뺏어가지고 공격을 지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참담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슬레이트의 보도를 보면요, 토트넘 스퍼는 이번 시즌 강등권 싸움이 휘말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팀이다. 하지만 현재 배팅 시장을 예상해 보면 26-27 시즌에는 챔피언십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년 전 레스터 시티의 우승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동화로 남아있다면 토트넘은 그와 정반대 비극을 만들어낼 위기에 처해 있다. 레스터 시티는 15-16 시즌 5,000대1 이 엄청난 배당률을 뚫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시즌 초반 배트페어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그들의 강등 배당률은 94분의 1이었다. 하지만 9월 중순 토마스 프랭크 감독 신임 감독 체제에서 치른 개막 후 6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하면서 그 배당률이 479분의 1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강등될 확률이 더 낮아졌다는 건데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처참한 몰락이었다. 이번 주말 토트넘은 울버햄튼 원정에서 승리해야만 남은 4경기에서 의미 있는 반격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울버햄튼의 강등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서 토트넘에게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부진한 경기력은 이러한 예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울버햄튼은 홈 리그 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우승팀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네. 그리고 선두 아스날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반면에 토트넘은 지난 12월 28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간신히 승리한 이후에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4개월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정말 약하다는 것까지 이 변수들을 뚫고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옵타의 애널리스트에서도 보면 토트넘의 강등 확률은 지금 57%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38%. 이 간격차가 사실 이 34라운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완전 뒤바뀌어지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57%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웨스트햄과 토트넘이 매우 근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34라운드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해외에서는 토트넘의 강등을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메디슨도 복귀하고 이제 벤탄쿠르가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미드필더의 안정권을 줬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분명히 대등함 그 이상을 보여줬고 브라이튼은 이번에 첼시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던 팀이었거든요. 그런 팀을 상대로도 토트넘이 절대 꿀리지 않고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것 자체, 뭐 승점이 2점을 날린 건 좀 아쉽지만 분명히 앞으로의 경기력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래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제르비 감독은 브라이튼전을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평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멘탈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토트넘이 기사를 냈습니다. 토트넘 스포츠 심리학자 채용 공고. 그러면서 토트넘은 로베르토 데제르비 감독이 선수들의 정신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에 남자 1군 팀을 위한 수석 심리학자를 임명하려 하고 있다. 토트넘은 15경기 무승으로 프리미어리그 3위권을 떨어졌다. 데제르비 감독은 3월 말 토트넘의 세 번째 감독으로 임명되었지만 2경기에서 단 1점만을 획득했다. 이탈리아 출신 감독은 자신의 임무에 선수들에게 올바른 정신력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은 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링크드인에 게시한 광고에서 구단 측은 엘리트 선수들에게 증거 기반 심리 지원을 제공할
뛰어난 경기력 심리학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책은 개별 선수 지원, 코칭 및 경기력 향상, 담당 직원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업무, 그리고 팀 전체의 심리학적 관점을 반영한 경기력 향상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채용 공고를 덧붙였습니다. 이 역할은 프리미어리그 환경에서 신뢰성 있고 신중하며 매우 효과적인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선수 및 코치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자, 아직 뽑은 게 아니에요. 뽑겠다고 공고를 낸 겁니다. 네. 그만큼 데제르비 감독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뭐 사실 울버햄튼전을 이기면 어느 정도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다고 더 기대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전을 지면 그냥 끝난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끝납니다. 웨스트햄이 에버튼에게 져버린다. 그러면 아직 기회는 남게 되지만 토트넘은 졌는데 웨스트햄이 이긴다? 그러면 진짜 끝났다고 봐야 되죠. 거의 뭐 8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이길 수 있을까? 네, 그게 정말 상승세에 있긴 한데 울버햄튼에게 약하고, 울버햄튼은 이미 강등이 확정은 됐지만 홈에서는 엄청 강해있던 이 지표, 이걸 뚫고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이길 수 있느냐. 자, 이 와중에 토트넘은 한 가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기분이었다가 기분이 살짝 좀 좋아졌나 봐요. 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맨시티가 번리를 이겨버리면서 드디어 맨시티가 1위로 올라왔고 아스날이 2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축구 역사상 최초로 4년 연속 아스날 2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번리가 버텨냈지만 최종 승리는 1대0으로 맨시티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뭐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생각해서 번리를 가볍게 이기고 체력 안배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총 공세를 펼쳤어요. 홀란드 풀타임을 뛰었고, 그렇게 하면서 번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잡겠다고 하면서 1위를 오르기 위해서 발악을 했죠. 그리고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날은 이제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댓글들을 보면 이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 작년에 17위로 마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 같은 경영진이 다시 한번 강등권 싸움을 벌이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잔류하고 아스날이 우승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번 시즌에 100%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제 기준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지고 아스날이 무너져도 난 괜찮아. 만약 그들이 이기고 우리가 강등된다면 역사상 최악의 한 해가 될 거야. 네. 어떻게든 라이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스날은 라이벌이 아닌데, 라이벌이 우승만 안 하면 된다라는 게 토트넘의 지금 팬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면 토트넘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뉴캐슬도 14위, 리버풀도 작년 디펜딩 챔피언인데 지금 5위, 승점 차는 5점 차다 보니까 첼시는 이 브라이튼전을 패배하고 난 후에 감독을 경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이 첼시전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37라운드에서 첼시와 원정 경기를 펼치는데 사실 토트넘이 첼시에게 제일 약했거든요. 아니, 내가 응원을 하면서 이긴 적을 본 적이 없어. 지금 FA컵인가 카라바오컵에서 승부차기로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 당시에 램파드가 있었을 때 그때 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이 경기 어차피 지면은 끝장나는데 이미 첼시가 무너져 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 그래서 희망을 좀, 하필 이렇게 울버햄튼에게 약하고 첼시에게 약한 이 두 팀과 붙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 또 하나 전할게. 자, 레스터시티가 3부 리그로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동화 같은 우승을 한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바로 올라오는 레스터시티가, 2부와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레스터시티가 3부로 강등됐다.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 토트넘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기적의 역전을 해서 지금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이 우승 확률이 9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2위로 추락했던 것처럼 이런 사태가 토트넘에게도 일어나면서
토트넘이 강등이 유력해졌지만 오히려 역전을 해서 강등 탈출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